대학생들이 정규학기가 아닌 시간, 그러니까 방학 때 듣는 강의를 계절학기라고 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오늘부터 계절학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정규 편성이 되지 않은 파일럿 코너지만요.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를 꽉 채워서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태모전 계절학기 첫 과목은 과학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행동과학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서울신문 유용아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계절학기 과학 강사 유용아입니다. 네. 유용아 기자님은 언제부터 과학 전문 기자로 활동해 오신 거예요?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한 거는 2001년부터고 과학 기자로 활동한 거는 2003년부터. 그러니까 횟수로는 중간에 다른 분야 취재한 거 빼더라도 한 20년 정도 과학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믿고 강의를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저 AI가 우리 일상에 성큼 들어와 있지만 사실 과학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렇죠. 좀 어렵게 느껴져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은 우리 주변의 모든 일상을 설명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인데요. 그렇지만 또 과학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을 보더라도 과학을 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과학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학창시절 영향이 다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리나 화학은 공식이나 기호로 가득 차 있고 또 생물이나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고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좀 멀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공식이나 원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면 훨씬 좀 재밌게 생각하고 지금처럼 어려워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학이 어렵다고 해서 또 진짜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려운 과학은 전문 연구자들한테 맡겨놓고 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최소한의 지식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요. 서점에 가면 요즘은 쉽고 재미있게 쓴 과학책들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 책을 좀 하나 골라서 반복해서 읽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학책이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두꺼운 책을 고르는 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요즘 온라인에 보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많은데 그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 골라서 한번 구독해 보시는 것도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과학을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잠, 특히 그 숙면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진짜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불 속에 있는 시간이 정말 긴 계절인데요. 근데 오히려 이때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네. 지난주 내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불 속에 있는 시간이 긴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잠자는 시간이 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른 계절보다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가뜩이나 밤이 긴데 잠까지 제대로 못 자면은 밤은 더 길게 느껴지겠죠. 겨울철에 유독 잠을 못 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 장애 환자는 2019년에 약 100만 명에서 2023년에는 12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수면 장애의 원인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 요인도 있고요. 수면 무호흡증 같은 신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겨울철만 되면 잠을 못 이루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계절성 수면 장애라고 합니다. 네. 계절성 수면 장애 원인은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다른 계절보다 일조량이 줄면서 생체 리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난방 사용으로 인해서 실내 환경이 변하는 것도 원인이고요. 아무래도 겨울철 수면 장애 가장 큰 원인은 일조량 때문입니다. 일조량과 잠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햇빛이 그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그 멜라토닌은 어두운 환경에서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어두운 시간이 긴 겨울에는 좀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는 낮이 짧아서 햇빛을 받을 기회가 적고요. 또 그렇다면 낮에 햇빛을 좀 많이 쬐면 좋은데 날씨가 추워서 외부 활동을 좀 덜하게 되고 나가기 싫어요. 그렇죠. 결국 햇빛 부족으로 멜라토닌 분비에 불균형이 생겨서
낮에도 졸음이나 무기력감을 느끼기 쉽고 밤에는 또 불면증이나 수면질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수면의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그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뭐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작가인 호메로스도 그렇고 셰익스피어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옛 사람들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잠은 몸의 묵은 때를 벗겨낸 목욕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잠, 특히 그 꿀잠이라고 하는 숙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 이상으로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 뇌과학과 정신의학 분야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숙면의 효과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됐다면서요. 네, 뇌는 그 뇌와 척수의 체액을 순환시켜서 그 노폐물을 제거하는 림프계라는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그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잠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작동 원리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코펜하겐대 중계 나노의학 연구센터 그리고 국립수면의학연구센터,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로체스터대 공동 연구팀은 깊은 수면이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국제학 셀에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구팀은 인간의 뇌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생쥐의 뇌를 정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흔히 그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면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불안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깊은 잠을 잘 때 그 뇌간이라는 뇌줄기라는 그 뇌간이 50초 정도의 간격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의 미세한 파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면서 혈액의 어떤 리드미컬한 흐름을 만들어서 노폐물을 제거해 운반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연구팀은 뇌척수의 흐름과 혈액량 변화도 관찰했는데 뇌척수의 흐름이 혈액량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결국 혈관이 펌프 역할을 해서 주변의 뇌척수액을 밀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잠자는 시간이나 뭐 수면의 깊이도 관계가 있어요? 네, 연구팀은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놓치지 않았는데요. 네. 모든 수면이 그 똑같은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불면증 단기 치료제로 사용하는 졸피뎀을 생쥐한테 투여해서 잠을 유도한 뒤에 자연적으로 잠드는 생쥐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약물을 투여받은 생쥐는 그 자연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생쥐보다 노르에피네프린 파동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면제를 사용하면 잠은 빨리 들더라도 뇌의 노폐물 제거 효과는 30% 이상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한 건데요. 수면 보조제가 노폐물 제거의 방해 요인이라는 의미인데요.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 수면 보조제는 좀 피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마이네켄 랜더가드 로체스터대 의대 교수는 잠이란 식기세척기하고 같다라는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용해서 각종 노폐물로 가득한 뇌를 잠이라는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아침에 깨끗한 뇌로 세척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식기세척기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거네요. 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또 다른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캐나다 토론토대 의대 연구팀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은 기억력, 판단력, 사고력이 떨어지는 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게 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연구팀은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평균 73세 남녀 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연구팀은 간단한 기억력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30점 만점의 인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6점 이상은 정상, 18에서 25점은 가벼운 인지장애, 17점 이하는 심각한 인지장애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수면무호흡증, 수면장애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실험 대상자의 52%가 그 수면무호흡 상태를 가진 수면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면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보다 인지 측정에서 점수가 60% 가까이 낮게 나왔는데요. 또 점수 자체를 보자면은 수면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평균 점수는 한 20.5점, 수면장애가 없는 사람은 23.6점으로 측정됐습니다.
또 이 같은 나이대를 비교했을 때 인지장애를 겪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26점 이상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해서 증상을 개선하면은 인지 기능도 회복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잠이 뇌에 미치는 영향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과학은 뭐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꽤 많은데요. 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은 왜 잠을 자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여전히 답을 못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신 잠의 기능이나 역할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와 비슷한 내용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 연구팀은 수면의 질이 낮아서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년 후기부터 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신경학 저널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연구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연구팀은 평균 나이 40세인 건강한 성인 남녀 589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뇌 건강 관계를 장기 추적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스마트워치처럼 생긴 수면 추적 장치를 사람들에게 착용하게 한 다음에 5년 간격으로 수면 시간, 깊이 잠드는 정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자는 동안에 또 얼마나 자주 깨는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인지, 낮에 졸림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6가지 수면 질 관련 특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 15년째에는 뇌 상태를 살펴보는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인 fMRI를 찍었습니다. 연구팀은 설문조사 답변에 따라서 실험 참가자들을 3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이제 나쁜 수면 특성이 하나도 없거나 1개 있는 사람, 중간은 2개에서 3개, 높은 집단은 4개 이상 답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 설문조사하고 fMRI 결과를 합해서 인공지능 기계학습으로 실험 참가자들의 뇌 나이를 계산했는데요. 중간 그룹은 낮은 집단에 비해서 평균 1.6세 뇌 나이가 더 많았고 나쁜 수면 특성이 가장 많은 집단은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서 평균 2.6세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밤에 잠들기 어렵고 깊이 잠들지 못하면서 이른 아침에 깨는 것이 다른 요인들보다 뇌 노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의 뇌 나이는 몇 살일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도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깊이 잠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같아요. 근데 혹시 잠드는 시간이나 아니면 총 수면 시간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9시 뉴스 시작 전에 시보 알릴 때 착한 어린이 일찍 잠에 든다 이런 거 문구를 내보냈던 때가 있는데요. 네. 아이들은 일찍 잠들고 깊이 오래 자는 것이 좋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인은 어떨까? 네.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이것도. 네. 영국 옥스퍼드대 엑서터대 공동 연구팀은 지난 2021년에 늦어도 밤 10시까지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 심장학회지 디지털 헬스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라는 의학 빅데이터에 포함된 43세에서 79세 남녀 8만 8,026명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수면 시간과 패턴, 생활습관, 체질량 지수하고 심혈관 질환 발병 비교 분석했는데요. 10시 전후에서 잠드는 사람과 비교해서 자정을 넘겨서 잠드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 이상, 그리고 밤 11시에서 11시 59분 사이에 잠드는 사람은 12%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10시 이전에 잠드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많은지 모르겠는데 10시에 잠드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오히려 24% 정도 낮아지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성인도 일찍 자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근데 주중에는 좀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좀 몰아서 자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자는 거는 어때요?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중에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주말이나 휴일에 잠을 몰아자거나 평소보다 좀 늦게 일어나더라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하셨을 텐데요. 네. 사실 잠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발명왕으로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수면 시간이 3-4시간 정도였던 걸로도 유명한데요. 에디슨에 대한 기록을 보면 자주 화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걸로도 나옵니다. 수면 과학자들은 그런 에디슨 행동이 수면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2시간당 1시간 정도의 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비율에서 벗어나서 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체가 부족한 잠을 채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적정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비처럼 쌓여서 잠의 양을 늘리기 때문에 잠빗이라고 부르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제 2시간 잠빗은 이 자리까지 붙여서 2시간 이상 자야지 풀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치로 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이렇게 갚아나가는 것처럼 이 잠빚도 갚아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잠빗에 관한 연구도 물론 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폴란드하고 아르헨티나 과학자들이 연구한 건데요. 수면 부족 상태가 길어지면 잠빗을 없애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연구팀 건강한 성인 남녀 19명을 대상으로 잠빗 실험을 했는데요. 연구팀은 이 사람들한테 첫 나흘은 충분히 잠을 자도록 하고 이후 한 10일은 각자 평균 수면 시간의 70%만 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주일 동안은 각자 상황에 맞춰 수면 시간을 늘려서 잠빗을 없애도록 했는데요. 동시에 실험 전후로 여러 가지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수면 부족 상태가 10일 이상 이어지면 잠빗을 감는 기간이 일주일이 되더라도 이전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육체적 피로감은 사라지더라도 뇌파나 인지 기능이 원상복구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수면 부족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잠빗은 금세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적 이자율의 불법 악성 사채처럼 쉽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나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빚이 악성 사채처럼 될 수 있다니까 오싹한데요. 혹시 잠을 잘 자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면증 같은 수면 장애는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도 악화시키는데요. 잠을 잘 못 자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학자들은 일단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침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낮에는 되도록 햇빛을 좀 많이 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잠들기 전엔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수면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바깥 활동이 줄어들어서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또 하루 종일 실내에서 또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잠들기 어려운 걸 그냥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다양한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해서 수면 유도제 같은 걸 복용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세모정 계절학기 유영아 서울신문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